진정으로 해야 되는 건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하고 있는 그 연구, 그게 진정한 기초과학이거든요. 그런 연구 중에 뭔가가 뜻밖의 여기 해결책이 있었네? 그 몇몇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내년부터는 R&D 예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가 예산이라는 게 우리들의 호주머니에서 걷어간 세금인데 그걸 잘 쓰겠습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 칭찬받아 마땅한 일일 텐데 그게 마치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그야말로 그 얼마 안 되는 연구비를 남겨서 거기서 뭐 착복을 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랬잖아요. 그 받은 연구비를 다 투입하더라도 모자르는데, 그리고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주변의 대학원생들, 박사학위 연구원들 다 같이 연구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통째로 싸잡아서 마치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계가 비리를 저지르는 무슨 그런 곳인양 그렇게 막 터뜨리는 바람에 초토화 됐잖아요. 복구가 사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으로 가는 과학자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몇몇 그런 곳에서는 과학자로 산다는 게 참 멋진 일이라는 걸 매일 느낄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제가 연구하고 싶은 그런 연구 주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연구비도 주고 세상에 바랄 게 더 없는 거예요. 저희 같은 연구자의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은 그냥 원하는 삶이 딱 그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게 어느 정도 돼가는 과정이었어요. 제대로 된 연구직을 얻으면 충분히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수입이 생긴, 그건 이제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연구비가 아무래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지난 정부가 거의 다 된 밥을 그냥 폭삭 뒤집어 엎은 거예요. 이걸 이제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이런 그 병목 현상을 한번 겪고 되돌아올 때가 되면 마음들이 다 급하거든요. 빨리 이거를 복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긴 안목으로 보기보다는 빨리 수습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성과가 빨리 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 예산을 늘리긴 했는데 이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AI 쪽으로 가겠구나. 제 생각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기초과학에 배당한 연구비 규모가 그래도 제법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기초과학의 기초가 무슨 뜻일까? 이거를 이제 의심스럽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죠. 진정한 기초라기보다는 어쩌면 AI 기술에 필요한 물리학이나 화학의 어떤 부분, 뭐 이런 거를 지원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들죠. 진정으로 해야 되는 건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지금 이 순간 그런 연구를 뭐하러 할까 싶을 정도의 진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과학자가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하고 있는 그 연구, 그게 진정한 기초과학이거든요. 일본은 노벨 과학상만 26개를 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한 명도 없는데 일본의 과학 수준과 대한민국의 과학 수준이 축구로 쳐서 20대 빵일까요? 설마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일본과 어깨를 겨룹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없다. 이게 왜 그러냐. 노벨상은 되게 이상한 상이거든요.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은 다릅니다. 그건 다른 상과 성격이 똑같습니다. 제일 대단한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의 상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노벨 과학상은 전혀 다른 상이거든요. 노벨 과학상위원회는 수상자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수상하고 싶은 분야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 우리가
백신을 새로 개발을 하는데 그게 메신저 RNA,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 화학물질,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신저 RNA 연구 분야에다가 상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뭘 하냐 하면 이 분야를 열어젖힌 최초의 과학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 올라가는 거거든요. 최초의 의미 있는 논문을 낸 사람이 누구냐, 그거 찾아 올라가면 이상하게 거기 일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일본에는 정말 주변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도 안 하고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문화가 유지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계에서 일본 정부가 조금씩의 연구비를 늘 주었다는 거죠. 우리식으로 몰아주기만 하면, 나노과학에 다 몰아주고 AI에 다 몰아주고 이러면 그런 분들이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이른바 기초과학이라고 분류되는 분야로 배당되는 연구비는 10%대입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훨씬 많이 키워줘야 그 잡초들 중에서 언젠가는 기가 막힌 효자 연구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는 것,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다른 나라가 먼저 시작한 연구를 잘 될 것 같다 싶어서 뛰어들어서 그분들이 잠잘 때 우리는 밤새서 연구해서 따라가는, 그냥 요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쫓아가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연구를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연구 중에 뭔가가 뜻밖의 여기 해결책이 있었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그 몇몇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 K컬처 한번 보실래요? 그게 외국에서 잘 되는 거를 우리가 가져다가 갈고 닦아서 똑같은 걸 지금 더 잘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남이 안 하는 걸 해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문화 쪽에서 성공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과학에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비를 크게 배당해 준 거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이 고마움을 표하고 싶고요. 다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기초과학일까 하는 거는 금년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늘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선거 이전부터 주변에 몇몇 뜻있는 과학자들과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미국의 과학계에서는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미국 과학계가 가장 칭송하는 대통령님이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님은 영화배우였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과학계를 그렇게 이끌었을까? 미국 근대 역사의 대통령 중에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 두 분의 차이가 뭐냐? 지미 카터 대통령님은 조지아 공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개입하셨어요. 짧은 과학기술 지식으로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셨던 거죠. 이게 실패를 자초한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 레이건 대통령님은 굴지의 과학자들을 모아놓고, 보시다시피 제가 영화배우 출신이라서 전 과학의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 탁월한 과학자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에게 그냥 맡겨드렸어요. 미국의 대통령실에는 Science Advisor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탁월한 어떤 과학자 한 분을 모시는 겁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취임하실 때 보면 그 취임식 날 시를 읊죠. 개관시인을 임명합니다. 그 유명한 가지 않은 길을 쓰셨던 로버트 프로스트가 케네디 대통령님이 모신 미국의 개관 시인이었죠. Poet Laureate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인 거죠. 말하자면 Science Advisor는 개관 과학자인 셈이에요. 그런 분을 한번 모셔놓고 대통령이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과학자 아니면 과학고문 같은 분을 대통령실에 모셔놓고 대통령님이 그분과 종종 차담이라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이렇게 또 자문을 해주시면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과학기술계가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사실은 정말 기초과학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언뜻 지금 기준으로 보면 실용적 가치가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 분야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기초를 잘 다져놔야 언제든 새로운 기술 분야가 터지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저력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할 때는 AI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굉장한 예산이 그게 투입이 될 거고, 그건 뭐 지금 시대의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AI 시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몇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거냐, 아니면 끌려갈 거냐, 이 문제니까, 그거는 잘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와중에 기초과학도 살리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그 기초과학이 진짜 기초과학인지 아니면 AI 관련 기초과학인지 저 같은 사람은 의심의 눈을 거두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조금은 더 긴 안목으로 진정한 의미의 기초를 넓게 잘 다지는 그런 일을 국가가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고언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 잘하고 있다고 저도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길도 한번 정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엔비디아 CEO가 미래에는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고 생물학을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AI의 선두주자로 있는 분들이 뜻밖의 생물학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서양에서는 생물학의 존재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생물학이 그냥 저 바깥에 있는 벌레 연구하는 학문인 줄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생물학은 어마어마하게 폭이 넓은 학문이거든요.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AI 전문가도 아니면서 AI 관련 강연을 제가 제법 많이 요청받아서 하고 지냅니다. 근데 그럴 때 늘 하는 게 AI 시대에 어떻게 된다라고 지금 예언하시는 AI 전문가들 얘기가 가만히 쭉 다 들어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그 장단에 맞추려다가 보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AI 시대가 돼도 결국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라는 생물로서 과연 그 삶을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훨씬 근본적인 접근 통로가 오히려 보이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complex theory라고 우리가 그러죠. 복잡계 이론이라 그래서 복잡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decision making process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 많은 연구진들이 뜻밖의 개미나 흰개미를 연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수학적인 그런 결론과 개미나 흰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두뇌가 좁쌀알 같지도 않을 텐데 그런 걸 가지고도 그들이 각자 판단해서 내리는 결정들의 총합, 뜻밖의 굉장히 지능적인,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걸 만들어내니까 저 비밀이 뭘까를 그런 복잡해 연구하는 분들도 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고 한번 저한테 물으신다 그러면 시간입니다. 진화의 시간은 38억 년이었거든요. 네, 38억 년 동안 다듬은 그들과 제 아무리 AI라도 제 아무리 복잡게 온갖 컴퓨터 과학이 동원된다 그래서 그걸로 며칠 밤 계산한 것과 저는 돈을 걸라 그러면 전 진화에 겁니다. 네, 그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학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점점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과학계가 되게 중요한 시점 같은데요. 대한민국 과학계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 있는 디지스트에 졸업식 축사를 하는 영광을 얻었는데요. 디지스트는 이제 과학기술 관련
저 교육과 연구만 하는 그런 특화된 대학이잖아요. 거기서 고학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참 길고 살아보니까 길고 자기가 계획했던 길로만 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게 인생이더라. 가다 보면 다 자꾸 이 길이 갈리고 또 이 길을 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초기 투자를 하는데 과학기술만큼 탁월한 분야는 없는 것 같다. 과학기술은 일단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그 과학기술의 그 기초가 어떤 형태로든 막강한 무기가 된다. 여러분이 설령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더할 나위 없고 다른 분야로 이렇게 경로를 바꾼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과학기술 전문가로 어른의 삶을 시작했다 하는 거는 더할 수 없이 탁월한 선택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자로 사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만간 그것도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정부가 아니라면 또 그 다음 정부를 거치면서 어쩌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늘 그랬듯이 우리는 늘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약간씩 희생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게 굉장히 즐거운 그런 시대가 저는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야 이제 뭐 퇴임을 하고 더 이상 뭐 과학기술인이라고 뻐길 수 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지금 과학기술에 몸담고 있는 여러분 즐기십시오. 조만간 더 잘 즐길 수 있게 조건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구독, 좋아요, I love you.